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 1심 법원은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김 시장이 이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시장이 지난 2010년 당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형을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중립을 유지해야 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몰각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김 시장은 재판부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한 얘기고 그런데 그것이 불법으로 녹취가 돼가지고 김 시장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처리 기준상 최종 심판결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이뤄질 전망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얼마 전 새 정부와 통로가 아주 많아졌다고 말했는데요. 현실은 의문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만 해도 30명 넘는 위원 가운데 우리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주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북 사람을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들여보내 지역 현안을 집중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획위원회를 또 결성을 하게 되고 지금 그 위원회에 우리 도 사람이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작업들, 세밀한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을 필두로 6개 분과위에 자문위원이 34명이나 되지만 도내 출신은 없고 다만 자문위를 보좌하는 전문위원 그룹 단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임명됐을 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과 방향 설정에 나섰는데 새만금 등 지역 현안을 김성주 단장 한 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랑 또 관련된 현안 대응이 필요하고 하다고 하면 제가 관련된 참여하신 자문위원, 전문위원들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통령과 도지사 간의 통화를 공개하며 한껏 고무됐던 전라북도는 당혹감 속에 자문위원 인선의 면면을 파악하는 한편 현안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커피 전문점 창업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대로변, 길 양쪽을 따라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각축전을 벌이듯 늘어서 있습니다. 자가 브랜드의 소형 커피숍들도 골목길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현재 도내 커피 음료점은 1,500여 곳, 1년 새 무려 350곳이 늘어 사실상 하루에 한 곳씩 새로 문을 여는 셈인데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주의 경우 720여 곳으로 인구가 100가 넘는 광주보다도 100여 곳이 많을 정도로 전국 최고 밀집 지역입니다. 이처럼 커피숍으로 창업이 몰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쉬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커피 시장이 매년 성장한다 해도
그 규모는 연간 10% 안팎. 자연히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가의 편의점 커피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공세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많이 와서 먹고요. 점심 먹고 그리고 커피값이 싸니까. 소상공인들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60%, 3년 생존율이 38%에 지나지 않는 점은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계가 있고 공급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맥 장사밖에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다 보니까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커피숍 창업이 소상공인들의 또 다른 무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한 연속 보도. 이번 시간에는 왜 기념일 제정이 13년간 표류했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봅니다.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는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자문단을 꾸려 국가기념일로 6월 11일인 전주 화야기를 택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11년 만에 기념일이 제정된다는 기대도 잠시, 고창과 정읍 등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다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학계 자문단 구성부터 공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그 내용이었고, 모든 사람이 합의한 그런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논의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시도돼 왔습니다. 하지만 고창은 무장 기포일을, 정읍은 황토연 전승일이나 고부 봉기일을 주장하는 등 각자 원하는 날이 달라 13년간이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엔 전국유족회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공포일이라는 중립적인 날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역사성이 없다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념일 제정이 늦어지면서 동학 위상 제고는 물론 유공자 지정 등 후손에 대한 보상 절차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기념일 행사가 있어야 총리가 나오든 대통령이 나오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상도 있고 포상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허송세월로 보낸 13년. 기념일을 정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며 제3의 날까지 논의된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 모두 나서 미래지향적인 중재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읍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연립주택 1층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89살 정모 할머니가 홀로 사는 집에 불이 난 건 아침 8시쯤입니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정 할머니는 미처 피하지 못해 화를 당했습니다. 숨진 정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던 탓에 불길을 피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밖에 잘 나오들 안 했어. 불편하니까 허리 수술이 받고 불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대가 유독 심하게 그을린 것으로 봐 침대 위에 깔아놓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소선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단락 흔적 등으로 봐서 특히 사고가 난 연립주택은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한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인 까닭에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이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서 전주성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예선 3차전에서 1대 0으로 패하면서 2승 1패로 조 2위를 기록해 16강전을 천안에서 갖게 됐습니다. 어제 전주 풍남광장에서는 시민과 축구 팬들이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거리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경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전주가 축구 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U20 월드컵을 통해 전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주가 축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요. 군산경찰서는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총기와 실탄을 보관해온 69살 임모 씨를 총포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친척집인 군산 옥산면의 한 주택에서 1945년에서 50년 사이 제작된 389경 리볼버 권총과 실탄 3발, 가스총 1정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년 전 필리핀 선원에게 권총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가 오늘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고창 한옥 상설 공연 모양마을 사람들이 오늘부터 4개월간 읍성에서 선보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토요 상설 공연이 오늘 경기도 도당굿의 굿판으로 펼쳐집니다. 젊은 무용가들의 춤사위 젊은 춤판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의 장인 다냐 국제아트페어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김제 벽골제 아리랑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고 비보이들이 모이는 제11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공동체 한마당인 제6회 공동체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정읍 내장상동 미소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고창군은 내일 실내체육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무료 의료 봉사를 실시합니다. 여원 공연 시낭송 연구회가 내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낭송회를 갖습니다.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내일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에서 마련됩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맑고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적당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익산 25도 등 23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으며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